반갑습니다. 요즘 토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는 것 같습니다. 사고는 싶은데 지금 사도 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죠. 땅값이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더 떨어질 때 사는 게 안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종시 땅값이 어떻게 고점 찍기 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감이 아니라 정확히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세종시의 땅값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 가면 한국경제 통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때는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도 M1, M2, 특히 M2의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하거든요. 잠깐 설명을 하면요, M1 통화라는 거는 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것을 M1이라고 하고요, M2는 광의의 통화량입니다. M1은 바로 쓸 수 있는 돈, M2는 바로 쓸 수는 없지만 내가 우리 정기 예금을 하면 기다렸다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좀 기다리면 쓸 수 있는 돈, 좀 광의의 통화량이 M2 통화량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M2 통화량의 늘어난 그래프거든요. M2 통화량만 4,314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M2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얼만큼 늘어나고 있을까 보겠습니다. M2 통화량을 보면 5월달에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도 5월달보다 훨씬 더 늘어난 상황이죠. 전월 대비는 1.3%, 작년 같은 월 대비는 8.2%가 상승을 했습니다.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풀린 거죠.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느냐, 자산 가격이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은 숫자적으로 더 올라간 것 뿐이죠. 가치는 그대더라도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숫자가 올라간다, 숫자가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지금 1년 전에 1억 원과 지금 1억 원의 이 상대적인 가치는 1년 전에 1억 원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 1억 원인 거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이 자산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 벼락거지 된다,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시적인 관점, M2 통화가 늘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은 약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배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한국부동산원입니다. 한국부동산원도 지가 통계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세종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입니다. 월별 지가 변동입니다. 1년간 그래프인데요, 작년 9월에서 25년 8월까지 보면은 작년보다는 올라가긴 했는데 약간 하락 국면에 갔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별입니다. 2013년부터 24년까지 보겠습니다. 급격하게 상승한 해는 2019년에서 20년이죠. 코로나 때 돈을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많은 분들이 땅도 많이 샀죠. 그 당시 또 행정수 이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땅값이 아주 급상승했던 그런 구간입니다. 이렇게 급상승했던 구간이 내리 몇 년 동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올해까지 하면 거의 5년 차죠. 지금은 약간 회복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에 완전 내리막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M2 통화량도 늘어나고 있고 월별 지가 변동률도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연간 지가 변동률도 약간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5년 동안 얼마나 거래 총량이 얼마인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다 뽑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가면요, 엑셀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4년, 23년, 21년 이 4년 동안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 토지에 관해서 매매 사례 얼마나 많이 거래가 되고, 그리고 그 총량이 얼마인지, 21년도에 땅값이 가장 높았잖아요. 가장 높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거래가 변화가 돼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 가액이 총액이 얼마인지 한번 데이터를 다 뽑아서 AI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토지에서 날짜를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에서 엑셀 다운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4년부터 한번 24년부터
2000년부터 25년까지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보면 이 남바에서 거래 숫자를 알 수가 있고요. 거래 금액 알 수가 있잖아요.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요.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21년도부터 25년까지 토지시장 변화, 그리고 기준 금리는요. 또 금리도 보잖아요. 금리가 낮을수록 사실은 사람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금리 변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가 21년 0.75였죠. 팬데믹 때 굉장히 기준금리가 낮아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올라가 있었죠. 그것처럼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가 서서히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오는 형국입니다. 2.5입니다. 지금 2.5%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고 0.25% 한번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역시 집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집가 변동률은 이제 조금 상승세로 돌아선 걸 볼 수 있고요. 전국 집가 변동률 그리고 세종시 집가 변동률 보시더라도 약간 상승을, 아주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건수를 한번 볼게요. 2021년에 6,939건이 거래가 됐고요. 22년에 5,800, 23년에 4,200 계속 줄어들었죠. 자, 하지만 25년부터 조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23년에 가장 저점을 찍은 거고요.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25년 10월 중이잖아요. 4,700건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 가액을 보면 21년에 15조, 지금은 13.8조입니다. 자, 23년에는 거의 30%가 줄어들었죠. 10조 정도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년에 15조와 25년에 13조는 전혀 다른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25년에 15조는 4년간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10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숫자로만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게 인플레이션 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땅값은 거의 오르지 않은 상태다. 2023년에서 2023년 가장 내려갔었잖아요. 거기서 조금 오른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만 보면 상당히 오르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면은 지금 계속 2, 3%씩 물가 상승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은 10% 이상 물가 상승률이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주목할 것은 땅의 집가 변동률. 여기 보시면 전국 집가 변동률과 세종 집가 변동률을 보여주는데요. 세종시 땅값은 올라갈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도시죠. 이 정치권에서 세종시에 뭔가를 몰아준다 이럴 경우에 굉장히 집가가 상승해 버립니다. 땅을 사기 굉장히 어려운 게 이렇게 굉장히 힘들다가 한 번에 올라가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까 데이터 보셨죠? 거의 45도로 상승해 버리잖아요. 정확한 상승하는 타이밍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특히 세종시는 더욱더 그렇죠. AI와 함께 객관적으로 지금 세종시에 투자해도 될 때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2019년 21년 폭등 이후 냉각기를 거친 세종시 땅값은 2023년 바닥을 찍고 2024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금리 하락과 함께 2025년은 전국 세종, 서울 세종이 동시에 상승하는 첫 해다. 토지시장 사이클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군면 봉안리의 땅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투자 가치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는요. 개별 공시지가가 6억 7,400인데 매매가는 7억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취득세나 거래세를 포함하면 거의 7억이거든요. 본인이 아주 예전에 샀던 금액으로 그냥 매도하는 아주 급매로 나온 그런 땅이죠. 특히 장군면 봉안리는 그 어디보다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22년도의 공시지가 수준이거든요. 22년도보다 조금 오른 상황이네요. 그죠? 공시지가의 세종시의 땅을 살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저렴하게 사는 상황이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 웬만한 데는 전부 다 공시지가가 3배에서 5배는 가고요. 많이 되는 데는 10배까지 가잖아요. 땅이라는 제한을 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똑같은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바로미터거든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도로가 붙어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장군면 봉안리 땅 여러분이 매수하시면 굉장히 나중에 큰 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땅값 그래프 보셨죠? 올라가면 거의 45도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어느 정도 올라간 상황에 이게 매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격 매수가 상당히 힘든 게 땅이기도 하죠. 세종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시적인 관점, 금리나 통화량뿐만이 아니고 정책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2차 공공기관도 예견하고 있고요. 대통령실 이전, 국회의사당 이전,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내려오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또 유입되겠습니까?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이런 모든 것들이 행복도시의 땅값을 올려놓을 수 있는 뒷받침이 됩니다. 진짜 행복도시의 상승, 행복도시 근처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2030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원가에 매도하는 이런 급한 물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물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세종시의 땅을 살려고 이렇게 마음먹은 분들은 이렇게 지금 무릎 정도 왔을 때 이제 조금 상승하고 있을 때 바로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도교통부 그리고 부동산원 한국은행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세종시 땅값이 올라갈 것인가 여러분에게 비교해 드렸고, 그리고 추천하는 물건도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을 때 선점을 해야만이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카더라 통신이 아니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자기 확신을 가진 이후에만이 이런 땅을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종시 곳곳에서 급매물들이 많습니다. 급매물들이 소진이 된 이후에는 정말 정상 가격으로 땅을 사야 되는 거죠. 그때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시의 5년 뒤의 미래, 1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면 땅을 꼭 사야만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상금이 풀려서 돈이 있는 분들, 그리고 주식을 투자할까 고민하신 분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땅에 대한 투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좋은 자료로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